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사상처실론적으로 눈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논문 준비를 할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논문을 어렵게 쓴다 한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읽을 뿐이다. 하지만 그 10명은 정말 열심히 이 분야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오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탐독을 할 것이다. 대중적인 책을 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써야 한다. 그게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 영상 그리고 이번 영상은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죠. 그 전에 영상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려면 지난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되고, 지난 영상에서는 한쪽 눈을 가리고 단안의 경우에서 이 사람이 어떤 눈의 상태인가, 태양인가 소양인가 태음인가 소음인가 네 가지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양쪽 눈을 다 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양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눈이 태양인가 소양인가 태음인가 소음인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위에서 보는 눈입니다. 양안 보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봐야 되겠죠. 눈이 벌어졌어요. 여기가 각막이죠. 여기가 중심화입니다. 외사위입니다. 외사위가 양이라고 보는 것이죠. 외사위가 남성적이다. 내사위는 음이다. 여성적이다. 근시가 단안의 경우에 양에 해당했잖아요. 그 근시를 상쇄시켜서 플러스 60디옵터가 되게 하여서 망막의 초점이 정확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렌즈를 눈앞에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가 양의 렌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외사위인 경우에 마이너스 렌즈를 대면 눈이 ACAB 때문에 폭주를 하게 됩니다. 모아지게 됩니다. 외사위가 어느 정도 커버된다. 마이너스 렌즈를 댄다는 의미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질이 비슷하다. 근시인 경우에 마이너스 렌즈를 대니까 눈이 작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작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수정체가 두껍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에서 봤을 때는 눈이 벌어져 있어서 눈이 벌어져 있네? 눈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나누어진다는 거는 마이너스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안의 상황을 보면 중심화가 모여 있다는 것이죠. 코 쪽으로 모여 있다는 것은 플러스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벌려준다. 그래서 평형점에 도달하게 만든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 렌즈를 대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사위가 양의 눈이다. 출발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지 않으면 내사위가 양의 개념 아니야? 이러면 이 체계가 완전히 다 어그러진다는 것이죠. 눈을 볼 때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각막이고요. 이게 중심화입니다. 흔히 이렇게 하면서 각막이고 중심화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확장시켜서 각막이고 중심화다. 안구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뭘까요? 내사위겠죠. 눈이 모여 있으니까. 눈이 모여 있지만 중심화는 벌어져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중심화니까 팔꿈치가. 이것은 외사위죠. 각막 부분은 눈은 이렇게 돌아가 있지만 중심화는 코 쪽으로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중간 정도 끊어서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끝까지 생각을 온전히 다 해야 비로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외사위 눈을 처방을 해줄 때는 근시도를 조금 올리는 것이죠. 원시인 사람 플러스 200이라고 해봅시다. 플러스 200인데도 이 사람이 외사위예요. 그렇다면 좀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시도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플러스 200에 근시 마이너스 0.25를 더해주면 플러스 175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0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외사위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25 정도로 약간 과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시도를 첨가해 주거나 베이스인 프리즘 렌즈를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베이스인 프리즘 렌즈를 처방해 주면 빛이 이렇게 오는데 빛은 이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심화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꺾여져서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중심화가 무한대에서 평행하게 오는 빛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이 각막 부분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림 검사를 해보면 외편이 되어 있던 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눈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지 말고 중심화 너는 가만히 거기 있어라, 내가 갈게, 이 얘기입니다. 기저 방향으로 꺾이니까 이쪽으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대로 외편이 된 상태로 있어도 보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외야수가 공이 날아올 때 뛰어가서 잡는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뛰어가서 잡는 역할을 중심화가 하는데 공이 가는 걸 때려가지고 외야수 네가 가만히 서 있어도 공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다라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이게 쐐기 모양이니까 쐐기를 이렇게
이렇게 찌르니까 이렇게 꺾인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을 처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외사위일 경우는 이런데, 만약에 외사시인 경우 이 사람이 나는 외모적인 것만 따지겠다, 눈이 외편이 되어서 보기 싫으니 기능적인 거는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눈이 돌아갔네 라는 느낌이 안 들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쐐기가 이렇게 때렸으니까 빛이 이쪽으로 꺾이겠죠. 중심화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1mm라고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빛이 꺾였지 않습니까? 이게 1mm라고 치면 2mm를 중심화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1mm, 2mm 이렇게 되니까 눈이 코 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되니 사람들이 봤을 때 눈이 안 돌아갔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베이스 아웃을 넣었을 때는 물체가 정각 방향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귀 쪽으로 간 눈이 코 쪽으로 약간 이동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효과가 크겠지만 사선에서 보면 효과가 덜 하겠죠. 이제 가까이 40cm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돼요. 외사위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배가 나왔습니다. 근시가 배가 나온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시 렌즈라든지 베이스 인 프리즘 렌즈로 벨트를 조였어요. 옷 맵시가 나야 되니까. 그런 상태인데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가까이를 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업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여기 40cm에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아까는 원거리를 보니까 1mm만 중심화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1mm, 여기서 여기까지 1mm, 2mm를 가야 되는 것이죠. 외사위인 경우는 근업 작업을 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더 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는데 점심 좀 굶을까? 그래도 끼니를 굶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같이 먹으러 간 사람이 고기를 먹자, 무슨 점심부터 고기냐, 고기 먹자, 왠지 고기가 땡긴다 하면서 고기를 막 먹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렌즈, 그게 무슨 렌즈냐, 다난의 경우는 마이너스 렌즈를 대해줬죠. 두꺼워진 수정체가 더 두꺼워지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양안에서는 플러스 렌즈를 양쪽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양쪽에 갖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개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헷갈리거든요. 지금 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중심화가 모여 있는 게 벌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각막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눈을 더 모아야 됩니다. 다난의 경우에, 근시인 경우 수정체가 두꺼워졌으니까 더 두꺼워지게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더 헤비하게 고기를 먹어봐라, 모이는 거니까 더 모이게 해봐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기를 먹이는 거죠. 가까이를 보는데 지금 1mm, 2mm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 모여지게 하려면 3mm 정도 중심화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아까 외사시의 경우에 그냥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쐐기가 이렇게 때리니까 빛이 이쪽으로 꺾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1mm, 가까이 보니까 또 1mm, 그 다음에 꺾이니까 또 1mm, 3mm 정도 이동하게 되겠죠. 중심화가 코 쪽에서 귀 쪽으로 이동하면 각막은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겠죠. 그러니까 더 모아진다, 더 고기를 먹어봐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고기 도저히 못 먹겠다, 배가 터질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폭주 부족이다, 눈을 모으는 거잖아요. 폭주는 폭주하는 게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뚱뚱해지는 게 한계가 있다. 뚱뚱한 게가 뭐였습니까? 다난에서 조절 부족이었죠. 다난의 경우 조절 부족과 통한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음이겠죠. 외사위인데 폭주 부족이 나왔다면 양인데 음이다, 양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소양에 해당한다. 외사위와 폭주 부족. 다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음, 소양의 경우에 누진 다초점 렌즈나 기능성 렌즈를 썼을 때 아주 효과가 좋았다, 예후가 좋다라고 했지만, 양안의 경우는 다릅니다. 양안의 경우는 폭주 과다, 가까이 보는 경우에 있어서 양인 경우에 태양과 소음, 이 경우에 예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아까 외사위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는 베이스 인 프리즘과 아니면 마이너스 렌즈를 넣어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으로 눈을 더 모으게 하려면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플러스 렌즈를 넣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눈을 더 모으게 하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렌즈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눈을 모으게 하는 거지? 플러스 렌즈는 수정체를 얇게 하는 거잖아. 음의 렌즈라고 다난의 경우에 말했는데 마이너스 렌즈가 양의 렌즈고 어떻게 모이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40cm를 보고 있어요. 타겟이
것이 정해져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잘 따라오십시오. 브루스 렌즈를 넣으면 수정체가 얇아지죠. 수정체가 얇아지면 수정체가 이완이 되면 ACAB에 의해서 눈은 벌어지게 됩니다. 눈이 벌어졌는데 이 40cm 앞에 타겟을 봐야 된다는 조건은 변함이 없잖아요. 벌어졌는데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겠죠. 이 베이스 아웃 프리즘은 남성적인 겁니다. 프리즘 렌즈는 남성적인 거고 수정체가 조절하고 이완하는 걸 관장하는 일반 렌즈, 마이너스 렌즈나 플러스 렌즈는 여성적인 겁니다. 베이스 아웃 프리즘 렌즈를 넣으면 빛이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는 중심화가 이쪽으로 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렌즈를 넣으면 수정체가 이완된다. 수정체가 이완되니까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은 중심화가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죠. 자, 보십시오. 베이스 아웃 프리즘은 중심화는 그대로 있고 1mm, 2mm, 3mm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적인 플러스 렌즈는 여기로 빛이 가는 게 아니라 빛은 여기로 가는데 1mm, 2mm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중심화가 이쪽으로 1mm 간다는 것이죠. 왜냐? 수정체가 이완되니까 계산된다는 것이죠. 벌어지니까 그쪽으로 더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1mm, 2mm, 3mm 아까는 여기서부터 1mm, 2mm, 3mm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1mm, 2mm, 3mm라는 것이죠. 3mm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스 아웃 프리즘 렌즈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지만 브루스 렌즈로도 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부분이 베이스죠. 두꺼운 부분이 지금 바깥으로 가 있죠. 베이스 아웃 프리즘 렌즈입니다. 프리즘 렌즈가 들어가 있는 플리퍼죠. 이거는 베이스 인 프리즘 렌즈가 들어가 있는 플리퍼입니다. 베이스 인은 3프리즘이 들어가 있고 베이스 아웃은 12프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이스 아웃은 눈을 모으게 한다고 그랬죠. 눈을 모으는 거는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혀지잖아요. 눈도 안으로 모으기는 쉽지 바깥으로 벌리기는 어렵죠. 12프리즘 정도를 해줬을 때 베이스 인은 3프리즘 정도 에너지가 비슷하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글자를 보면서 12프리즘 베이스 아웃입니다. 이걸 갖다 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잘 보인다, 선명하게 하나로 잘 보인다 그러면은 폭주 부족이 아니다. 너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구나, 소화력이 좋구나, 그렇게 배가 나와서 벨트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고기를 그렇게 먹는데 잘 먹구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두 개로 보인다든지 흐려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폭주 부족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플러스 2디옵터, 마이너스 2디옵터 일반 렌즈가 들어가 있는 플리퍼입니다. 무슨 렌즈를 넣는다고요? 마이너스 렌즈가 아니라 플러스 렌즈입니다. 플러스 렌즈를 대고 양안이죠. 그전에는 단안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인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보인다, 그 말은 눈 모으는 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외사위니까 양인데 눈 모으는 거는 음이다, 양음이다. 양안의 경우 사상체질적으로 봤을 때 소양이 해당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흐려 보인다는 것은 뭘까요? 이 프리즘 렌즈는 남성적인 거고 이 일반 렌즈는 여성적인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어요. 그런데 너무 무겁다 그러면 와이프에게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와서 도와줍니다. 거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들 수 있죠. 와이프의 역할을 하는 게 조절이고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의 역할을 하는 게 두 눈이 모아지고 벌어지고 하는 거죠. 단안의 경우가 여성적인 거고 양안의 경우가 남성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통한다는 것이죠. 지금 눈을 모아요. 플러스 2디옵터 렌즈를 넣어서 눈을 모으는데 더 이상 못 모으겠다 이럴 때 여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라 이러면 여자가 도와줘요. 조절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와이프가 와서 도와주는데 누군가 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얹었어요. 그러면 둘이 의자를 들어도 못 들겠다 도저히. 그럼 틀썩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완전히 흐려지고 이 검사를 할 때는 완전히 흐려지는 것, 그것을 검사해야 되는 것이죠. 살짝 흐려지는 것은 와이프에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도와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고, 살짝 흐려졌다가 2, 3초 뒤에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럼 와이프가 도와준 거예요. 다시 흐려진다. 그러니까 두 번째 흐려질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First Sustained Blur, Sustained가 지속되는, 유지되는 그런 것이죠. 흐린 게 유지되는 상태, 흐린 게 지속되는 상태, 그 상태를 기준점으로
개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들어주지를 못해. 도움이 안 돼요. 와이프가 병이 있다든지 이래서 와이프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곧바로 복시가 일어나 버립니다. 바로 두 개가 돼 버립니다. 폭주 부족인가를 알기 위해서 고기를 더 먹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프로스렌즈를 양안에 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사위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눈을 더 벌어지게 만들었다. 40cm 앞에 물체를 봐야 되잖아요. 글자를 본다든지 음악을 시끄럽게 막 틀면서 공부해 하는 거죠. 좀 놀아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집중력이 좋은 애면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도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시끄럽게 트는 게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배 나오지 않게 벨트를 조였어요. 한 칸, 두 칸 벨트 좀 풀고 싶은데 안 된다. 절대 풀면 안 돼 라고 한 다음에 고기를 계속 먹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화력을 테스트한다 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이디옵터 렌즈 플리퍼 베이스 아웃 플리퍼는 외사위를 유발시켜서 모음 능력이, 그러니까 폭주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이디옵터 렌즈는 내사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내사위를 유발시켜서 얼마나 벌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벨트를 더 조이지 말고 나무를 계속 먹어라. 나무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체질적으로 스태미나가 있다는 얘기다. 딸내미가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비실비실해요. 배가 홀쭉해요. 남자는 허벅지가 굵어야 되는데 허벅지가 굵은 것 같지도 않고 장인 될 사람이 뷔페에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 먹지 말고 나물만 먹어라 하는 거예요. 나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 안 하고 건강한가를 보는 것이죠. 근데 건강해. 스태미나가 있구나. 폭주 과다가 아니구나. 벌림 부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끄러운 음악 막 댄스 뮤직 이런 걸 틀어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다면 공부를 하게 하는데 졸린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사람은 자버릴 거 아닙니까? 졸린 음악을 아무리 틀어줘도 공부를 쫙 한다면 집중력이 있네 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먹지 마라 한 다음에 엿기 막 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먹고 엿기를 어떻게 드느냐,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내사위를 유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벌릴 수 있다면 평소에 내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서 날씬한 거다, 약골이라서 날씬한 게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장인 될 사람이. 그럼 오케이 할 거라는 것이죠. 이런 플리퍼로 이 사람의 눈의 상태가 태양이에 해당하나 태음에 해당하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정성적인 검사 방법이고, 정성적인 검사를 한 다음에 정량적인 검사로 가야 되겠죠. 그때는 NRA값, PRA값, NRC값, PRC 값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NRC, PRC, NRA, PRA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제 영상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옵터가 뭔지, 조절력이 뭔지, 기초적인 부분, 지난 많은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 다 이해해야 지금 이게 이해되겠죠. 이것만 지금 딱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냐 이러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사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사위는 반대니까 음이겠죠. 단안의 경우에 원시에 해당한다. 외사위인데 건시만 있냐? 외사위인데 원시도 있습니다. 내사위인데 건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인데 내사인 경우가 훨씬 많고 건시인데 외사위인 경우가 훨씬 많죠. 빈도적으로. 지금 눈이 모여 있지만 중심화는 벌어져 있다. 보이지 않는 중심화는 벌어져 있다. 음의 개념이다. 처방을 할 때는 이 반대니까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 렌즈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와서 이쪽으로 가겠죠. 중심화가 귀 쪽에 있으니까 빛이 귀 쪽으로 꺾이니까 네 눈은 움직이지 말고 그냥 중심화로 빛을 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를 볼 때 이 사람의 눈이 음의 눈인지 양의 눈인지를 알려면 각막의 경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벌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벌릴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렌즈를 댔으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대야 됩니다. 단안일 경우는 플러스 렌즈를 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이 더 이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는데 반대로 더 벌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렌즈를 대야 된다. 그러니까 단안의 경우와는 반대죠. 단안일 경우는 마이너스 이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플리퍼 렌즈를 한쪽 눈을 가리고 안 되면 조절 부족이다, 음의 눈이다 라고 봤는데, 양안의 경우는 마이너스 이디옵터 렌즈를 넣어서 흐려 보이거나 복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폭주 과다입니다. 양의 눈인 거예요. 같은 마이너스 렌즈지만 단안의 경우는 이게 안 되면 음인 것이고 양안의 경우 안 되면 양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로 플러스 이디옵타를 넣어가지고 안 되면 단안의 경우는 조절 과다입니다. 양이죠. 이완 부족이죠. 양안의 경우 플러스 렌즈를 아까 댔을 때 안 되면 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렌즈를 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배가 홀쭉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치는 체질이다 라는 것이죠. 벨트를 좀 느슨하게 하고 다닙니다. 온맵시 때문에 벨트를 이렇게 했어요. 플러스 렌즈와 베이스 아웃 프리즘 렌즈 조합해서 했던, 아니면 건시어 가지고 건시 렌즈와 마이너스 렌즈와 베이스 아웃 프리즘 렌즈를 넣어서 했던,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벨트를 채워 가지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그런데 점심을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돼서 자기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기력이 없으니까 고기 먹으려고 갔는데 너 나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풀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이스 인 프리즘 렌즈를 넣거나 마이너스 렌즈를 넣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부러 넣어야 그 사람의 눈의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정상인지 아니면 폭주 부족인지 폭주 과다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쐐기를 박으니까 이쪽으로 꺾여요. 그러면 지금 중심화가 귀 쪽에 있어. 그런데 이쪽으로 꺾으니까 1mm, 2mm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1mm 오기도 힘든데 지금 2mm 가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벌리는 걸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먹지 마라, 풀만 먹어라 이렇게. 그런데 일반 렌즈 조절을 자극하는 이 마이너스 렌즈를 대면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니까 폭주를 하는데 40cm 밖에 이 타겟을 봐야 돼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조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폭주된 상황에서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렌즈가 수정체를 두껍게 하니까 눈이 이렇게 더 가죠. 이 중심화가 귀 쪽으로 1mm 더 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베이스 인 프리즘 렌즈는 여기로 보내는 거고 빛을, 마이너스 렌즈는 중심화를 여기로 보내는 거죠. 어쨌든 2mm, 여기서부터도 2mm, 2mm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벌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벌려봐라. 네가 풀만 먹고 나물만 먹고 버틸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아, 나 그렇게는 안 되겠다, 짜증난다, 이렇게 하면 네가 벌리는 게 부족하구나, 홀쭉해지는 데 한계가 있구나, 양인 거죠. 폭주 과다인 겁니다. 폭주가 지금 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벌릴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것이죠. 나는 고기를 먹어야 돼 이런 거니까 양의 개념이다. 고기를 술이라고 해봅시다. 나 술을 많이 먹어야 돼. 지금 한 병 먹었잖아. 한 병만 마셔라. 아니야, 내가 주량이 소주 3병인데 무슨 한 병만 먹으라고 그러냐, 술 더 가져와 라고 하는 거죠. 술을 많이 먹는 양의 개념이다. 단안의 경우는 이완 부족인 거죠. 다른 말로 조절 과다지 않습니까? 폭주 과다, 다 양의 개념이죠. 여기는 폭주 부족, 음의 개념이다. 여기는 술이 너무 약해요. 소주 한 병이 주량인데 3병을 마셔봐라 하니까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모음 부족이죠. 폭주 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음인 것이고, 음인데 만약에 양이다, 내사위인데 폭주 과다인 상황인 것이죠. 소음이다. 태양은 외사위인데 폭주 과다, 양인 거죠. 외사위에서 모이게 하는데 가까이 볼 때도 더 모이게 하는 거잖아요. 배가 나왔는데 막 먹으려고 고기 먹고 아침부터 삼겹살 먹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아주 남성적이고, 태음은 여성적이에요. 배가 홀쭉해요. 나물만 먹고 고기 체질적으로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소양은 양음이고 소음은 음양이죠. 단안의 경우와 양안의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시인데 조절 부족입니다. 양인데 음인 거죠. 양음, 소양에 해당합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요. 그런데 더 두꺼워지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근시인데 조절 과다, 양이에요. 양양 태양이죠. 두꺼운데 배가 나왔는데 자꾸 더 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이기에 해당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외사위인데 폭주 부족이에요. 눈이 벌어져서 눈을 모으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모으겠다, 더 이상 고기를 못 먹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죠. 양음에 해당하죠. 소양. 일기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일기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외사위인데 폭주 과다예요. 모여야 되는데 가까이 볼 때도 더 모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된다. 양이죠. 태양에 해당합니다. 이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원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시인데 조절 과다다. 음인데 양이다. 수정체가 얇아요. 얇아서 더 얇게 못하겠다. 나는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음양입니다. 소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배가 홀쭉하니까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일기에 해당합니다. 원시인데 조절 부족이다. 배가 홀쭉한데
고기인데 고기 같은 거 못 먹는다는 거죠. 조절 부족입니다. 음입니다. 태음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자꾸 더 홀쭉해진다는 거니까 점점 더 기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양안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내사위인데 폭주과다예요. 눈이 벌려져야 되는데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눈이 좀 책을 볼 때는 모인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말이 된다는 거죠. 배가 홀쭉한데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는 거니까 음양입니다. 그나마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궁합이 조금 맞다. 소음입니다. 일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사위인데 폭주 부족이에요. 음인데 음인 거죠. 이런 사람은 배가 홀쭉한데 체질적으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항상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태음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계속 살이 빠질 거 아닙니까? 이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안의 경우와 양안의 경우 같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단안의 경우는 양음이 기능성 렌즈나 누진 다초점 렌즈를 했을 때 예후가 좋다 했는데 양안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플러스 렌즈를 갖다 대니까 폭주 과다형의 사람들, 음양이든 양양이든 이런 사람들이 누진 다초점 렌즈를 했을 때 예후가 좋아요. 그러면 단안과 양안을 조합해서 태양이냐 태음이냐 소양이냐 소음이냐 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있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오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양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분면표로 단안의 경우처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사위가 양이겠죠. 내사위는 음입니다. 폭주 과다가 양입니다. 단안의 경우는 조절 과다가 양의 개념이었죠. 조절 부족이 음의 개념이었죠. 폭주 부족이 음의 개념입니다. 외사위면서 폭주 과다인 경우 양이겠죠. 태양이고, 외사위면서 폭주 부족인 경우 양음입니다. 소양이겠죠. 내사위면서 폭주 과다 소음, 내사위면서 폭주 부족 태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양이 음보다 더 좋다.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 양이든 음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눈에 있어서는 나쁜 것입니다. 신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모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평형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외사위도 아니고 내사위도 아닌 이 중간, 이 평형점, 이 하모니, 이 정 가운데 조화점, 여기가 제일 좋은 것이죠. 근거리를 볼 때 폭주 과다도 아니고 폭주 부족도 아닌 이런 눈이 가장 좋은 눈이겠죠. 이 나쁜 와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은 단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쪽이겠죠. 그나마 좀 덜 괜찮은 건 이쪽일 것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일탈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간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쪽에서 놀게 해야 될 것이고, 외사위나 내사위가 없게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경찰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검찰로 넘어가 버리면 사건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 외사위, 내사위, 폭주과다, 폭주부족, 이 영역은 남성적인 영역이고 말하자면 검찰의 영역입니다. 단안의 경우는 경찰의 영역이에요. 좀 더 쉽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쪽 영역까지 와버리면 참 케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안경 그 별거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만의 영역이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사상체질론적으로 4개로 구분해가지고 분석한다는 이런 것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고요.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없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죠. 외국에는 사상체질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세계 최초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누군가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상체질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 여러분이 정인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검안사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셔야 됩니다. 비슷한 안경 도수가 도출되더라도 이런 깊이 있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과 그냥 대충 해서 결과값이 도출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두 눈의 경우에 있어서 사상체질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4개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